안녕하세요. 뻔뻔한 톡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비싼 반포 아파트 경매 넘어갔는데 집주인이 평온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집 담보로 개인 간 금전거래, 그러니까 뒷거래를 했다는 얘기고, 일부러 이자를 연체로 놔둬서 경매행, 직행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부러 자기 집을 경매로 넘기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경매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집이 뭐 빨간 딱지 붙는다는 어떤 표현을 쓰는데,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 뭐 세상이 또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위적으로 일부러 서로 통정거래, 그런 차원에서 지인과 짜고 치는 고소를 하고 있다. 이유인즉슨 토지 규제 회피하기 위해서.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일단은 경매로 낙찰받은 집은 토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이 상당 부분 많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뭐 시그널은 계속적으로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지만, 집값이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뭐 포모 현상 때문에 서로들 집을 사려고 아우성일 텐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고, 시장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자,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집주인들은 빨리 집을 팔아야 되겠고, 경매를 통해서 이제 낙찰을 받아야 된다. 도저히 이제 집은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못 판다. 이런 어떤 이유들이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시장이 경매 시장에서 오히려 토지를 피하기 위한 이 꼼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지역은 일단 2년 실거주 해야 되죠. 그리고 대출 규제도 있습니다. 15억 이하인 경우에는 6억 가능하겠지만 25억을 초과하면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한 실수요자만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대출한다 보시면 15억 이하는 6억 원,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이죠. 자, 요런 이 복잡단안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지인에게 집을 담보로 돈을 싹 빌리는 척합니다. 그리고 집에 근저당을 딱 설정해 놓죠. 그리고 일부러 이자 안 갚어. 연체를 이유로 지인은 이 집을 어떻게 한다? 경매시장에 넘깁니다. 딱 경매시장에 이제 그 집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일단 경매시장에 올라온 집은 감정평가를 진행하는데, 감정평가는 시세보다 낮게 책정이 되지만 그래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안 팔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얼마나 집을 팔고 싶으면 그냥 상식적인 방법에서는 안 팔리니까 경매시장까지 자기 집을 내놓을 정도로 지인과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경매시장에 넘어온 물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적용받지 않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를 낙찰받아서 또 전세로 놓을 수가 있어요. 토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매 진행했는데 예상보다 뭐 수요가 없거나 낙찰가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치르기 전에 근저당 말소를 증빙하는 문서 제출해서 경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토지 피하기 위해서 경매 시장을 이용하는 이런 어떤 참 꼼수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 매매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집값 띄우기 그런 어떤 작전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지금 뭐 토지 뭐 규제를 말미암아 서울 25개구, 경기도 15개 지역, 12개 지역 지금 뭐 토지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은 팔아야 되겠는데 집은 사줄 사람이 없고, 뭐 지인과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경매로 넘겨서 토지 한번 피해보자. 그래도 뭐 거기서 낙찰자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뭐 근저당 취소해가지고 다시 경매 취소해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들을 무진장하게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별 온라인 직계 매물 건수 한번 보세요. 5만 5천 건에서 5만 7천 건으로 지금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결국은 처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일부러 경매행으로 직행하는 집에 대한 이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그만큼 집이 안 팔리니까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매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요거 1월 중순 가면 6만 건 훌쩍 넘어갈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일단 거래량이 기본적으로 70% 이상 서울 전역으로 하락 추세에 있고, 강남권 같은 경우는 90% 지금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조용한 불장, 또 한산한 불장, 뭐 이런 온갖 미사여구 다 써가면서
굉장히 집값 자체를 펌프질을 하려는 어떤 이 분위기들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별로 올라오는 매물 건수를 보면 상당히 지금 집주인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만큼 집이 제대로 안 팔려가고 있고 회전율 자체가 굉장히 브레이크가 걸려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거래가는 어떻게 된다?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단가는 확실하게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런 이 시츄에이션 속에서 9년 전세법 이제 통과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번 주 지금 심사가 마무리될 가능성 높고 통과 가능성도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세입자도 집주인 면접 봐라.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굉장히 핸디캡이 많은 법안이니까 아예 뭐 세입자도 우리가 시험 봐서 뽑겠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9년 전세법 추진, 임대차 시장 월세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고요. 9년 전세법 추진하면 이거 그냥 전세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전세가 쓸데없이 대출 많이 받고 이거 무주택자들이 많이 받기보다는 유주택자들이 많이 받았어요. 자기 집 전세 놓고 자기가 또 다른 전세 살려고 하면 은행에서 대출 아주 쉽게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대출 물고 또 갭 투자까지 했으니까 집값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이런 어떤 부작용들을 한꺼번에 말소시킬 수 있는 9년 법안 추진 가능할 수 있겠는데, 이게 또 잘못하면 또 전세 시장 완전히 매물이 잠겨버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10년간 전세가 안 나올 수 있고, 이거 전세 시장 자체가 완전히 이제 망가뜨려지면 임대차 시장에서 그래도 전세 수요가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빡빡한 상황이 전개가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전세 3+3+3, 9년 전세가 되는 거는 현행 2년, 갱신 1회. 그래서 기본 3년으로 가고 갱신 2회 하면 3년, 333이 돼서 9년 거주가 가능하겠고요. 임대인은 일단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임차인에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상 제한은 기존 대비 5% 이내로 강화가 되겠고요. 임차인은 보증금 미반환 시에 계약 종료 후에 2개월 내, 와, 이거 경매 청구가 가능해지네. 결국 내가 새 들어 사는 사람이지만 보증금을 받을 만한 어떤 분위기가 조성 안 되면 바로 그냥 경매로 던져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법안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거래량 계속해서 지금 하향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일단은 거래 자체가 완전히 스탑이 된 게 수요 부분이 굉장히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너무 고가다. 두 번째, 신축도 분양가가 미쳤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보다 금융시장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고 있죠. 주식시장 쪽으로 또 수요가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변동성이라는 또 위험이 있어서, 또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그래도 안전하다는 또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하죠. 그래서 머니무브 현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파트 거래량 추이를 보면서 거래가가 확실하게 떨어질 그 포인트를 지금 찝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월달 216건에 그치고 있죠. 당연히 거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강서구 3억 1천만원, 성북구 3억, 노원구 2억 9천, 송파구 2억 8천, 도봉구 2억 7천, 성북구 2억 7천. 다 1월달 거래입니다. 예. 타임라인을 길게 잡지도 않았습니다. 딱 1월달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집값 확실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거래량이 줄고 있는데. 그리고 경기도 파주 7억 9천, 화성시 7억 4천, 고양시 4억 5천, 성남시 4억 5천. 대부분 12월 말에서 1월 거래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경기도권 지금 거래가가 심상치 않다라는 사실을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인천 역시도 4억 5천, 4억 5천, 4억, 3억 9천. 이런 식으로 거의 4억대에서 5억대로 지금 하락하고 있다. 경기도권과 인천권의 가격 조정 양상이 서울을 직격할 수 있는 역류 현상, 그러니까 가격 역류 현상이 반드시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유립 노르웨이 숲이 7억 2천, 엄청나게 떨어졌죠. 수성 코롱 하늘채 4억 6천, 범어숲 화성 파크드림 4억 정도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뭐 20억 육박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10억 깨져가고 있고요. 10억 근처에서 아리까리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곧 10억에 분명 깨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접근, 가격 하락의 접근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부산은 해운대구가 6억 9천, 금정구 6억 2천, 남구가 5억 4천 떨어지게 돼요. 부산이 오히려 대구보다 더 하락폭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지방도 경기권과 합세해서 가격 하락에 대한 어떤 엄청난 농축 에너지를 계속해서 응축해 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될 가능성 높다라고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죠. 일단은 유예 종료가 되면 매물량이 상당 부분 지금 5만 7천 건, 6만 건으로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2026년 상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집값 추이가 결국에 가서는 시장 매물량 때문에 이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매물 추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5만 7천 건에서 9천 건 사이는 결국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딱 도장 찍어버리면 이거 6만 건에서 10만 건까지 갈 수가 있어요. 심리적 마지노선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버리면 결국에 가서는 그동안 꽉 붙잡고 있었던 호가세 그냥 바닥에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위기감을 겪을 수밖에 없다. 5월까지 모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시장의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확실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라는 엄청난 카드가 나오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버틸 재간이 없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수도권 아파트 공급 부족 들이대면서 입주 물량 급감에 의해서 아파트 값은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하지만, 아니 이거 공급 아닙니까?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되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구축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그 아파트들, 이거 헌 아파트는 집이 아닙니까? 구축 아파트는 아파트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급 부족, 신축 부족이다 해서 집값이 올라간다 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분석이고요. 실질적으로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 보십시오. 완전히 지금 꽂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적정선의 가격 아래로 모든 아파트 가격이 내려와야 됩니다. 이 가격이 이대로 머물러 있다가는 이거 거래량 자체도 박살이 나고, 지금 계속적으로 펌프질 해가지고 몇몇 아파트의 신고가 최고가 가지고 모든 한국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고가 거래가 연속적으로 랠리적으로 일어난다고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들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완전히 쪼그라든 거래량은 거래가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함수관계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 주식시장이 뻔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4,600선 뚫었어요. 1.2% 올랐다고 하지만 지금 외국인이 빼고 있다는 사실. 일단은 조정장이 확실히 좀 빨리 올 가능성도 있고, 지금 삼성전자 보시면 0.86밖에 못 올랐습니다. 지금 반도체 불장,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날 거의 3% 가까이 올랐는데, 미국이 엄청난 지금 반도체 급등 양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게,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좀 많이 줄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조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 역시도 1.75% 올랐는데, 보통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 6% 오르다가 대의장에서 한 1, 2%로 다시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지, 처음부터 출발이 좀 이렇다는 얘기도 외국인 매수세가 거래량이 줄어버리니까 거래가가 딸려 내려올 수밖에 없다. 아파트 시장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거래량을 이길 수 있는 거래가는 절대로 없습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하고 똑같습니다. 거래량은 모든 거래가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거래량이 위로 올라치면 당연히 거래가가 올라가고, 거래량이 내려가면 거래가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름테라픽, 이거 바이오주 아닙니까? 오늘 6.89, 거의 7% 빠졌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매수세가 없어요, 매수세가. 그러니까 당연히 쭉 하고 내려오지. 그죠? 그러니까 주식시장만 딱 봐도 여기 어렵게 주식 이해할 것도 없고, 투자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니고, 이 원리를 보자고요. 이 원리를 보면 앞으로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돼. 현대건설 보십시오. 오늘 15% 올랐습니다. 현대건설이 왜 올랐을까? 아파트 만드는 건 아닌가? 아니죠. 소형 원전, 원전이 지금 대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부터 원전 바람이 딱 부르면서 현대건설이 이제 원전 수주까지 하게 되면서 지금 매수세가 쭉 올라오니까 당연히 그냥 로켓이죠. 거래가가. 이런 식입니다. 원전 해체까지 원전 밸류체인 전반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거래량이 팍 늘어버리지 않습니까? 거래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한국 아파트 시장 거래 없는 불장, 이게 말이 됩니까? 거래가 없는데 어떻게 불장이야? 이거 자체가 모순입니다, 정말. 그죠? 서울 매수 에너지 지금 응축되고 있다. 언젠가는 폭발할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서울시의 아파트 거래량과 아파트 거래 금액 보십시오. 뚝 떨어지니까 거래 금액 내려오지 않습니까?
어차피 아파트 시장도 자본 시장입니다. 자본의 흐름하고 똑같이 간다고요. 아니 주식시장 거래가 잘 되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뭐 빵빵 터트리니까 70조 벌지 않았습니까? 지난달만 해도 국민연금이. 수익이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국민연금 뭐 개박살 난다고 뭐 걱정 많이 했는데 70조 벌었어. 예? 근데 아파트 어때요? 지금 거래량 줄고 거래가 현장에서는 계속 내고 단계에서는 떨어지는, 집주인이 집값 내리지 않고는 매수세가 달라붙지를 못합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영끌로 매수한 2021년 고점에 물린 아파트 거의 80%가 지금 아직 마이너스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2021년 서울 아파트 거래 중에 고점에 물린 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관악구 다 갭투자 아니었습니까? 시세 회복 안 된 비율이 90%가 다 넘어요. 근데 아파트 값은 뭐 무진장하게 올라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시세 차익 거두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은평구, 도봉구, 중랑구, 금천구 9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가? 고점에 물린 비율이. 동대문구, 구로구, 서대문구, 강동구, 강서구, 동작구, 영등포구, 중구, 광진구 다 80% 이상, 60% 고점에 물려있는 비율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초구, 용산구, 강동구 가면서 조금 이게 고점에 물린 비율이 줄어들죠. 상대적으로 여기는 많이 올랐으니까. 그 외의 지역은 오히려 이 갭투로 들어와가지고 고점에 물린 영끌 아파트들 정말 악소리 날 정도로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2%대 금리를 물었는데 지금 6, 7% 금리를 지금 물게 생겼으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이 불감당이지. 그만큼 거래량과 거래가는 비례한다. 조용한 불장? 거래 없는 불장? 이게 어찌 보면 그렇구나라는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지만 자본시장에서의 원리에는 전혀 이게 맞지 않는 그런 말이란 얘기예요. 문학적인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경제의 현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롭고 냉정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수리적인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착착착 그냥 토니바퀴처럼 맞아 돌아가는 시장이죠. 근데 아파트 시장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힘은 뭐냐? 근거 없는 기대심, 또 수익률 없는 호가세 아니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 아파트 자칫 잘못하면 그냥 큰 붕괴의 위험을 또 한 차례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 어찌 보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런 한 차례 두 차례의 변곡점은 허들이 낮은 아파트 가격 넘어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좀 이 시장을 냉정하게 잘 살펴보신다면 좋은 기회들 여러분 생기게 될 겁니다. 전세법도 아마 파격적으로 통과가 돼버리면 엄청난 지금 시장의 지형 변화의 가능성이 몰려올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전세법 통과 이거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 높겠고요. 기존 이제 전세 시장은 거의 소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임팩트가 큽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도저히 1월달 돼서도 늘어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지금 거래가는 이제 확실하게 거래량에 의해서 딸려 나갈 가능성 높고, 지금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이 자본시장의 거래량에 따라서 거래가가 어떻게 변동되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아파트 시장이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무슨 도깨비 시장입니까? 거래가 없는데 어떻게 거래가가 올라가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아주 이상야릇한 시장이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서 틈새를 노리신다면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일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